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은행 자소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지금 오늘 찍는 날짜 기준으로 자소서가 이틀밖에 안 남아서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자소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로 넘어갈게요. 자소서 1번 항목을 보면 우리은행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입행 후 지원한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이를 위한 단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기술하는 그런 항목인데, 항상 자소서를 쓰기에 앞서서 이 자소서 질문에서 가장 원하는 포인트는 뭐고 어떤 거를 중점으로 적어야 되는지 선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딱 읽고 지원한 동기, 이거는 무조건 중요하죠. 이거는 근데 사실 개개인별로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랑 어떤 게 본인이 접점이 있고 어떤 게 조금 맞냐를 좀 찾아가지고 지원한 동기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입행 후에 지원한 부분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단기적인 계획. 자, 대부분은 이루고 싶은 꿈, 포부를 묻는 건 많은데 특이한 게 단기적인 계획. 저는 이 6글자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보통 포부를 물으면 장기적인 거 혹은 단기적인 건 뭐고 장기적인 건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이걸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면, 단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 구체화된 수치가 있고 명확한 예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는 우리은행을 위해서 어떤 해가지고 성실한 행원이 되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이런 포괄적인 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신입사원 중에 누구보다 빠르게 신규 신용카드 100자를 이렇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행원이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누구보다 우리은행의 모든 상품을 가입하고 직접 만들어보고 그런 거를 빠르게 피드백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명확한 수치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쓰실 때도 편하고, 우리은행에서 바라는 자소서 내용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정쩡한 지원 동기, 어정쩡한 포부나 꿈이 아니라 명확한 동기와 명확한 수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계획을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면요. 언론에 보도된 금융,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다른 분들 피드백도 보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봤던 영상에서 어차피 모든 거는 다 금융이랑 얽혀있다, 이건 뭘 선정하든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여기에서 또 2번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지원 부분과 관련된 주제 선정,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은행이 개인금융, 기업금융, WM 등등 지원 분야를 상당히 이제 세분화해서 나눴는데, 이 지원 부분과 관련된 주제 선정을 하는 게 2번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주제나 선정해서 어떻게든 우리은행에 끼워 맞춘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실 때에는 내가 지원한 부분이 뭔지 그거 공고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금융, 경제, 사회잖아요. 자소서 항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금융이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경제, 그 다음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금융 관련 이슈로 쓰시는 게 유리하겠죠. 물론 경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슈에 원래 관심이 있었고 잘 쓸 수 있다 하시는 분은 경제 관련 이슈도 좋지만, 저는 최대한 금융 관련된 이슈로 내가 지원하는 부분과 맞는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게 2번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항목을 봤을 때 잘못 쓰는 대표적인 유형이, 이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정의를 3줄, 4줄, 5줄씩 적어요. 그리고 본인의 경에 한 줄 적고 끝. 이거는 사실 이거를 자소서를 첨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면접관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한 정의나 설명은 정말 간략하게 한두 줄로 끝내고 나에 대한 견해, 나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물론 그 생각을 적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 2번 항목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나아가서 이러한 게 어떻게 내 직무와 연결이 될 거다까지를 나타내 주신다면 2번도 정말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2번 마치고요. 네,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한 경험. 자, 3번. 사실 4번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그나마 비중이 없는 걸 고르라고 하면 전 3번일 것 같아요. 3번은 뭐냐면 말 그대로 너는 어떤 경험이 있냐예요. 지금까지 자소서에 보면은 다 금융에 관련된 이슈나 지원한 동기, 경험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3번은 너는 어떤 경험이 있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좀 특이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소재가 있으면 그런 걸 던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원한 직무를 쓰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은행은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 구명에 집중하고 있고 영업력 있는 행원을 뽑고 있고 항상 지금 시중에 있는 은행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업력이면 영업력, 고객 응대 능력이면 응대 능력, 다양한 부분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등등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필수 역량이라고 노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나만의 소재를 끌어내면 3번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소재로 다른 얘기의 자소서를 꺼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임박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실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제가 빠르게 피드백 해드리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이 있었던 일, 경험 중에서 좀 특별하고 누가 봐도 신선한 소재를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한 역량을 맞춰 끼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는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갈게요. 팀 프로젝트 했던 경험. 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협업인데 사실 제가 조금 우리은행을 보면서 디스 아닌 디스를 하자면 자소서 항목이 정말 올드하죠. 이거 제가 3년 전에 준비할 때도 사실 이런 식의 유형의 지원 동기나 금융 이슈 이런 거 묻는 게 많았는데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어떤 식의 결론이 이루어지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서 그만큼 지원 동기가 중요하고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팀 프로젝트, 대부분은 대학교에서 했고 어떤 걸 했다 하는데 팀 프로젝트라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생활 하면서 있었던 협업에 대한 거를 나타내셔도 충분히 좋고요. 근데 4번에서의 포인트는 뭘 것 같아요? 저는 4번에서 포인트는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이게 포인트고요. 힘들었던 점, 그리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결국은 이걸 조약하면 정말 달성하기 힘든 목표였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거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거를 달성하였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피드백은 안 좋아하지만 좀 만드셔야 돼요. 사실 저희가 팀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6명, 8명인데 한 명이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팀 프로젝트는 없잖아요. 그게 협업도 아니고. 그렇지만 4번 항목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중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60이라는 목표밖에 달성을 못했다. 근데 이 40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라는 이 어떤 노력이라는 게 구체화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당연히 과장이나 MSG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써야 되지 나는 내가 있었던 일만 써야 되지 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항목이 4번이에요. 왜냐면 나는 팀 프로젝트를 한 적도 없고 내가 주도적으로 한 적도 없어. 나는 팔로우십이 강해. 그런 사람들은 이걸 쓰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자소서는 과장을 하고 지어내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과장을 하고 조금은 더 조금은 더 과장을 하고 MSG를 쳐서 나를 부각시키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 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은행은 뻔한 거 싫어하고요. 좀 창의력 있는 사람, 좀 이렇게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뻔한 예를 들어서 자소서 다른 은행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뻔한 자소서를 쓰시면은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걸러질 수 있어요. 스펙을 보는 회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진도 아직까지 내야 되고 영어 점수도 내야 되고 학점도 내야 되고 다 다양하게 좀 많은 스펙을 보지만 그래도 자소서도 충분히 검토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할 때 정말 난 우리 은행만을 위한 자소서를 써야지 조금이나마 합격 가능성이 높고 추후에 나아가서도 최종 합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은행 자소서에 대한 피드백을 하였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신한은행에 대해서 한번 자소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